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철원 지역이 군장병의 지원을 받는 등 총력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해 원주시 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가 부족하고 설득력도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은 1,10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9,011원보다 12%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됐습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와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춘천 국제 물포럼이 이틀 일정으로 오늘 오전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돈 농가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돼 농가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연천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철원 지역은 여전히 비상입니다. 총력 방제를 위해 군 병력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철원의 한 양돈 농가 앞, 농장 직원이 입구 바닥에 생석회 가루를 계속 뿌립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자 각 농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사료 차량이 오가고 돼지 출하도 잇따라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어제 못 들어왔던 사료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출하도 오늘 이렇게 정상으로 하고 그래서 숨통이 좀 트인 것 같은데 질병이 주변에 와 있다니까 조심스러워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부인 출입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하며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독제인 구연산을 실은 차량이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농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소독을 거친 후에 옮겨야 합니다. 특히 파주와 연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를 거친 차량이 다녀간 도내 26개 농가는 3주간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발만 동동 구르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분 처리가 문제고 이제 나중에는 돼지가 너무 커져갖고 그 이제 판매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연천 발병 농가와 직선거리로 불과 30km 거리인 철원. 연천 포천과 철원의 경계 부근에는 24시간 거점 소독소 2곳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또 축산 농가의 주요 출입로 44곳에 통제 초소를 운영할 예정인데 군 병력까지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방역 근무자를 구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 군부대 충분하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그 공무원 동원 쪽에서 약간 좀 인원이 좀 부족한 건 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철원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지역 돼지와 분뇨에 도내 반입을 금지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방역 조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도 사육돼지 반입 금지, 통제 초소 추가 설치, 긴급 소독약품 지원 등입니다. 이 조치는 오늘 시행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운영이 잠정 중단됩니다. 정부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의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DMZ 평화의 길은 3개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 파주 구간은 지난 16일부터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강원도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 원주시 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여야 정당은 원주시 의회의 논리가 부족하고 설득력도 약하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7년 문을 연 강원도청 건물. 지어진 지 62년, 안전등급 C, 진도 5.5 이상 지진 발생 시 붕괴. 도청 청사 보수 또는 신축 문제가 나온 핵심 이유입니다. 그런데 도청 신축을 놓고 지역 갈등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17일 도청 이전 문제를 전 도민 대상으로 공론화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춘천 내 도청 신축이라는 강원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춘천 지역 여야 정당이 응답을 보냈습니다. 춘천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청이 춘천에 있다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원주시의회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
원주시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동시 선정된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가적 특혜였다며 다른 지역의 눈물과 양보로 현재 발전의 배경을 얻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도청을 옮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렇게 뭐 때만 되면 한 번씩 불쑥불쑥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 도민들 전체적인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춘천지역위원회도 강원도청 신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허영 도당위원장은 도청 신축과 타 지역 이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수천억 원 예산도 걸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도청, 충남 도청 이전의 경우 청사가 광역시 땅에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어 청사를 이전할 경우 국비가 지원됐지만 강원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천억 원 이전 예산을 오롯이 도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에서 시로 도청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그 지자체에서 수천억에 되는 도청 이전 비용들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 입장도 확고합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보수나 신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뜬금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니 많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현 도지사 임기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TF팀을 구성해 내년 예산에 춘천의 도청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 비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양양군 주민들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무산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다음 주엔 환경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걸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오색 약수터 가는 길목의 상가. 곧 가을 단풍철 성수기가 다가오지만 아직은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한산하고 케이블카 무산 소식이 더해져 마을은 낙담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산불이나 여러 가지 산악 구조 활동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환경부 장관이 환경단체를 데리고 와서 직접 끄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친환경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군민들의 뜻을 모으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송전탑 반대 대책위 활동에 들어간 태백, 평창, 정선 등 6개 시군 주민들과도 연계해 강원도 차원으로 환경부에 대한 투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를 들어 케이블카 사업은 무산시키고 수천 개씩 세워진 송전탑 건설에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대국민 10,000명이 모이는 환경부 규탄 골기대회를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송전탑 지나가는 일개 다른 시군과 함께 연계해서 함께 환경부를 규탄하는 대체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적 다툼은 물론이고 양양 주민들, 나아가 강원도 차원의 규탄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봄 대형 산불 피해가 난 고성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무 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산림청은 4년 안에 피해 지역 산림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김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 지역의 한 구교림입니다. 불에 탄 소나무들 옆에서 완만한 경사지를 따라 사람들이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5개월여 만에 산림 식재를 통한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산림 2헥타르 면적에 처음으로 3천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소나무를 주로 심고 사유지 경계 지역에는 산불에 견딜 수 있는 화렵수를 심었습니다. 나무 심기 행사에는 산림 관련 단체와 종교, 사회단체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금년도 고성 산불 피해 지역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숲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다는 것이 더 뜻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로 인한 강원도 5개 시군의 산림 피해 면적은 2,400여 헥타르. 산림청은 올해 200헥타르를 시작으로 4년 안에 피해 지역 산림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 산림이 대부분 사유림인데 보상 문제로 산주들이 벌채를 거부하고 있어
식재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림 생태 복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산주 동의 절차가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는 대로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속초 고성 지역은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자들이 한전에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산림 복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횡성은 귀농 귀촌인이 전체 인구의 16%까지 늘어 6명 중 1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식당과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50대 부부는 횡성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쁜 삶에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부부는 자연 속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도심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느긋해지고 누구와의 경쟁심을 일단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서 내 정신건강, 몸 건강에 유익하고요. 적당한 노동과 수확의 보람도 맛보고 지역 일에도 적극 나서며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당 앞에 펼쳐진 푸른 숲과 맑은 천은 이제 막 30년 직장 생활을 끝낸 퇴직자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제2 영동고속도로에 이어 KTX까지 개통되면서 수도권에 다녀오기도 수월하고 전원 속 문화생활도 꽤 만족스럽습니다. 탁구도 치고 골프 연습도 하고 많이 하는데 동호회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나가서 보면 정말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횡성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7,4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4만 5천 명의 16%를 차지해 6명 중 1명꼴입니다. 40여 가구에 불과했던 한 마을은 주민의 2배가 넘는 90여 가구가 전입하면서 새로운 활기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활력이 넘쳐요. 또 사람 간격도 더 좁아진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웃고. 일찌감치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립해 도시민들의 정착과 영농을 도와 귀농귀촌 1번지가 된 횡성군. 초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클 수밖에 없는 농촌에 귀농귀촌 인구가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1,1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011원보다 12% 인상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5일 고시한 내년 최저시급 8,590원에 비해서는 17.6% 더 많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도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400여 명입니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이 강원도를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국내 최장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환경에도 부정적이고 피해는 도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도 도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강원도를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한다며 사업 백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적인 물관리와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춘천 국제물포럼이 이틀 일정으로 오늘 오전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상생의 유역관리를 주제로 한 올해 춘천국제물포럼은 수질관리 유관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물정책을 비롯해 수질관리와 수도정책, 생태계 등 전반적인 물관리에 대한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춘천국제물포럼은 지난 2003년에 출범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2000년대 들어 홍천과 양구 등 상류 지역의 흙탕물 저감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흙탕물 피해가 계속된다며 주변 지자체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2001년부터 양구와 홍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1,00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흙탕물로 인한 인제군의 피해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상류 지역 흙탕물로 인한 인제 지역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뒤 인근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캠페인이 오늘 춘천 명동에서 열렸습니다. 춘천 길잡이의 집은 전국적으로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성매매 인식 설문조사와 함께 성매매하지 않는 남자들 10계명 지키기 100명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집창촌이 없어진 뒤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과 성인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성매매 근절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돈의 일부 품목의 일본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6월에 비해 주류가 20%, 채소류가 21% 각각 감소하는 등 일본 수출이 14.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무역협회 등 도내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강원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는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대체 수입처 발굴 등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추석 직후 다소 하락세를 보이던 송이 공판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매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제군 산림조합에 따르면 오늘 하루 수매된 송이는 1등품이 1kg에 41만 원을 형성하는 등 추석 직전인 지난 12일 이후 다시 4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또한 송이 수매량도 오늘 하루 139kg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기온이 낮아지면서 송이 채취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강원경찰과 협의해 지난 5월 만 65세 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노인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77건 증가했으며 올해 도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0.65%로 전국 1.07%보다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소방이 도내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IoT 화재 알림이 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 동안 도내 화재 사망자의 68%가 주택에서 발생했다며 소방안전 사각지대인 주택 내부에 IoT 기술을 접목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IoT 화재 감지기는 주택 내에 사람이 없어도 연기와 열 화재 신호를 감지해 119에 자동 신고되고 주민과 가족, 이장 등에게 화재 발생 주소를 문자로 전송합니다. 도소방본부는 원주와 강릉 등의 4개 마을 14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펼치고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교생과 학부모를 위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모레 춘천 강원고등학교에서 도내 8개 전문대학을 비롯해 전국 25개 전문대학의 입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